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 그림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준 저의 특별한 첫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이라서 그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는데 아끼고 아끼다가 그리게 된 그림이에요. 저는 32살 때 집에서 독립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가 늦다면 늦고 요즘에는 또 빠르다면 빠른 나이인 것 같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한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늘 마당이 있고 테라스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집을 로망으로 생각했는데 이 집은 마당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새들도 놀러 오는 아주 작은 아기자기한 집이었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닐 때 공인중개사 아주머니랑 같이 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집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2층에 올라와서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이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집이라는 것도 저는 분명히 인연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처음 사는 집이니까 사실 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러 다녔는데 이 집을 만난 순간에 다른 집이랑 비교하고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날로 바로 그냥 계약을 했었어요. 이번 그림은 크라프트지 위에 색연필로 그려보았어요. 색연필은 특유의 따뜻한 느낌을 내기가 굉장히 좋은 재료고 하얀 색깔도 많이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흰색 종이 위에다 그리는 것보다는 색깔이 좀 있는 종이 위에다가 그려보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 아니라서 뭐 그리다가 틀리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거를 사실 두려워하지를 않는데 이번 그림은 집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반듯반듯하고 그런 그 각이 있잖아요, 집은. 근데 이 모양을 틀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좀 완벽하게 그려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필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조금 한 상태에서 구조를 조금 그려놓은 상태에서 색연필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완벽하게 독립을 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았던 적이 두 번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재수를 했을 때, 재수생 때 입시미술학원 근처에서 있었던 때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였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독립의 경험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랬지만 진짜 20살 넘어서 보통 집에서 나와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하다못해 뭐 설거지 같은 것도 사실 집에 있으면 엄마가 막 다 해주거나 그런 때가 더 많으니까 솔직히. 그래서 혼자 살면서 뭐 빨래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실 청소하는 거라든지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취 경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어, 못다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혼자 살았던 경험들이 참 독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처음 그냥 이번에 집을 나와서 제가 혼자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막막한 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전에 경험들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제 생활을 잘 꾸려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층간소음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리고 항상 뭔가 옥상이 있고 이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독립을 하면서도 그런 집을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 테라스도 있고
그리고 밖에 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집인데 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진짜 이사 가자마자 테라스에다 텃밭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 같은 거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 적성 검사에서 제가 두 가지 적성이 되게 높게 나왔었는데 하나가 예술이고 하나가 농업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게 좀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리고 결국에 저는 어떤 예술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때 했던 적성검사대로 제가 두 가지를 다 흥미를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봉선화 키우기를 학교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셔가지고 집에서 봉선화 씨를 씨부터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잘 자라가지고 막 대를 대고 막 이럴 정도로 엄청 크게 자라서 이제 그 봉선화 꽃을 다 키워가지고 학교에 가져갔는데 다른 애들이 꽃집에서 사온 거라고 얘 이거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되게 억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물을 키우고 뭔가 먹는 작물을 키우고 막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오면서도 테라스에다 놓을 수 있는 테라스용 텃밭을 먼저 다 설치를 해놓고 네, 하여튼 혼자서 진짜 별의별 작물, 별의별 나무를 다 키웠습니다.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블루베리를 키웠을 때였는데, 집 뒤에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앵무새 두 마리랑 문조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들을 되게 예뻐해요. 길거리 비둘기를 보면서도 사실 막 애기라고 부를 정도로 진짜 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블루베리 나무를 키웠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새들이 많이 와서 먹어요. 많이 와서 먹고, 전 처음에는, 새들이 이렇게 막 배고프잖아요. 그럼 저희 집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랄까, 막 먹으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상상을 했었던 거였는데, 제가 사실 좀 후회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후회를 했냐면은, 일단 새들이 블루베리 열매를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 제대로 먹지를 않아요. 제대로 먹질 않고 약간 열매가 맺혔을 때 그냥 콕 하고 짜요. 콕 하고 쪼면은 그게 후두둑 떨어지고 열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대로 블루베리가 익어가기도 전에 이미 새들이 와가지고 톡톡 건드려서 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블루베리 나무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블루베리 나무들을 농장 가서 이제 사 와서 저희 집 테라스에서 좀 키웠었는데 원래는 새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네 제가 진짜 팔자 좋은 소리를 한 거죠. 새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키웠던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까마귀 모형을 제가 올려놓고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까마귀 모형을 올려놔도 그게 가짜인 줄 알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새들이 못 먹게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테라스가 밖에서 봐도 식물들로 가득한 게 너무 좋아서 많은 나무들을 키웠었는데 현관문 옆에 있는 나무는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는 상록수예요. 원래는 두 그루가 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키우게 됐었던 거냐면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대저택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대저택의 문 옆에 에메랄드 그린이 엄청 커다랗게 딱 두 그루가 버티고 서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저희 집에다가도 그렇게 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루를 사서 저희 집 현관문 옆에다가 진짜 딱 놓고 키웠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겨울이 돼도 집안에 들여놓지 않아도 돼서 되게 편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은근히 또 물을 사실 좀 자주 줘야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키우다가 한 그루가 죽고 나머지 한 그루만 남았었어요. 그림 안에 있는 이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 에메랄드 그린이에요. 이 나무에다가는 크리스마스 때 장식을 하기도 하고 전구를 매달기도 하고 네, 혼자서 많은 걸 했었죠. 테라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라일락 나무예요. 저 자리에 원래 블루베리 나무가 있었어서 그 앞에 까마귀 모형을 친구한테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저 앞에 까마귀 모형을 매달아 놨던 거예요. 근데 블루베리 나무는 제가 병충해 관리를 좀 잘 못해서 사실 3년째에 다 죽어버렸고 그 자리에 결국엔 라일락 나무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서 정말 어떨 땐 테라스가 정말 거의 꽉 찰 정도로 작물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버렸던 행동들이었죠.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질이랑 방울토마토랑 상추 같은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작물들로 정착을 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 제가 바지를 뜯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자란 바질이에요. 진짜 싱싱하고 손바닥 크기만큼 잎사귀가 엄청 커요. 바질은 수확을 하면 한번 잎사귀를 뜯은 자리에서 줄기가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배로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름 내내. 그래서 정말 바질을 키우면서는 여름 내내 바질을 활용한 음식을 많이 해서 먹어야 돼요. 뭐 바질 피자를 먹을 수도 있고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먹을 수도 있고 빵에다가도 바질 페스토를 발라 먹고 하여튼 정말 바질을 원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은 빨간 지붕의 집이었어요. 기와는 아니고 저런 지붕을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지붕의 결을 그려주었어요. 크라프트지 위에 색연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색연필 색상이 흰색 종이 위에 쓰는 것보다는 조금 색깔이 발색이 좀 덜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꼼꼼하게 밀도를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기까지 약간 색깔을 혼합하면서 색을 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건 테라스 천장에 매달아 놓았던 자개 모빌이에요. 자개 모빌이 있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자개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진짜 예뻤어요.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정말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보증금 내고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너무 의견 다툼이 심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게 나온 건 아니었죠, 솔직히. 근데 이제 엄마하고 다툼을 크게 하고 나서 제가 그냥 제 임의로 집을 알아봐서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그리고 집안에 필요한 걸 사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버려진 거 있으면 주워 와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당근마켓 전 정말 당근마켓이 너무 고마운데 당근마켓에서 필요한 걸 정말 많이 사서 썼던 것 같아요. 테라스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저것도 당근마켓 출신이고요. 옆에 있는 화분들도 아파트에서 주워온 화분도 있고. 근데 현관 바로 왼쪽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대형 화분이 버려져 있길래 그 화분을 쓰려고 가지고 왔었는데 그 화분이 저희 집 테라스에서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면서 살더니 한 일주일인가 있으니까 갑자기 새 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나무가 완전 가지가 바싹 마른 상태여서 저는 식물은 당연히 죽은 줄 알고 화분을 쓰려고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햇빛을 받고 하니까 갑자기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꽃을 피우고 엄청 크게 자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벽 너머에서는 방울토마토를 키웠어요. 방울토마토는 줄기가 이렇게 길게 자라니까 지지대를 세워줘야 되는데 테라스 앞쪽 공간에서는 바람이 불거나 태풍 오거나 할 때 너무 쓰러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벽 뒤쪽으로 세워놓고 방울토마토를 길렀었어요. 제가 꽃무늬를 좋아해서 약간 빈티지한 무늬가 있는 분홍 색깔 꽃무늬 커튼을 달았었는데 저는 바깥에서 보이는 이 분홍 색깔 커튼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 그림은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그려주는 식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벽돌도 정확하게 형태를 그려줍니다. 2층 테라스에 쇠로 된 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하나하나 그림자를 줘야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테라스 하단에 숨어있던 작은 화분을 발견해서 다시 그려주었어요. 저 화분은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던 화분이에요. 이 집은 거실 창문이 엄청 커다란 게 특징이에요. 사실 이 집에서 3년 동안 에어컨이 없이 지냈어요. 대단하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워낙 좀 더위에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사실은 환경 문제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어도 안 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어컨을 아예 집에다 설치를 안 하고 3년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제가 귀를 좀 다치는 일이 있어서 다쳤을 때 집안의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상처가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어컨을 달았는데 이 큰 창문이 있어서 그래도 공기가 잘 통하고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아기자기한 테라스가 거의 다 그려졌어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써볼게요. 햇빛이 드는 테라스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도 그려주고 빨래를 걸 수 있는 줄도 그려줍니다. 요즘엔 거의 다 아파트들이 많아서 뭔가 특색 있는 집이나 건물을 그리는 게 그런 대상을 찾는 것도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이런 예전에 지은 단층집 혹은 2층집 이런 양옥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 어두운 복도를 지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점이 정말 좋았어요. 이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손님이 있었는데 공원에 살던 직박구리였어요. 사실 이 새 이름이 직박구리라는 거를 저는 나중에 알았고, 어, 제가 먹다가 남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들을 먹으라고 밖에다가 이렇게 내놨었는데 항상 먹으러 오는 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새가 우는 소리가 약간 삐삐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새 이름을 삐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삐삐라고 부르고 뭐 이제 삐삐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새가 정말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테라스 저기 난간에 그냥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를 피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과 함께 난간에 앉아 있는 삐삐를 그려주고 싶었어요. 워낙 작기 때문에 눈 같은 부분은 샤프로 표현을 해줍니다. 삐삐는 얼굴이 동글동글한 게 특징인 귀여운 새였어요. 이 친구는 까마귀 모형이에요.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던 제 친구가 독일 사람들이 테라스에 이 까마귀 모형을 많이 올려놓는다고 저한테 집들이 선물로 해준 거였어요. 이 집에 사는 4년 동안 저는 자립해서 홀로서기 하는 법을 배웠고 새로운 많은 것들에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느낌이 같이 그려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제가 받은 이 느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